자, 그래서 오늘 충전 행복 플러스에서는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끼치는 척추 질환을 작은 구멍 2개로 바로잡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리가 많이 아프고 걸으면 걷지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중간으로 오른쪽 왼쪽 다 심합니다. 네, 충전 행복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이 척추 질환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이게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는 허리 그 질환, 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면 먼저 디스크를 생각합니다. 네. 허리 통증에는 디스크 외에도 다양한 원인과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가 있으며 특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서서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척추관 협착증 질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두 질환은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요추신경이 압박되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예. 네, 어떻게 다른가요? 예, 디스크는 척추를 구성하는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중안판, 즉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돌출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 이와는 다르게 척추관 협착증은 한마디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중앙의 척추관 통로가 좁아져서 아하. 척추신경이 압박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하. 척추관이란 척추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곳을 말하는데요. 이 관 속으로 뇌부터 팔다리까지 척수라 불리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신경이 잘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면서 어허. 허리 통증과 다리의 뻐근한 증상이 동반하게 되거나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혹은 누웠다 일어나기 힘들지만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질환은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의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 요통, 뭐 이게 다리 당김 증상으로 인해서 혼동되기는 쉽지만요. 엄연히 원인과 치료법이 다른 질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 원인, 이게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맞아요. 어떤 원인? 그 원인이 뭐죠?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예,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허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척추에 부담이 가게 되어 척추인대가 커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일을 많이 하시면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척추인대의 굳은 살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척추신경이 눌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척추협착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안쪽에 근육이 눌린다. 이 질환은 오랫동안 조금씩 척추뼈와 인대 근육이 퇴화하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50대 전후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의 하나로 노화에 따른 퇴행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정상은 이렇게 있지만 넓혀져 있지만은 협착증이 이렇게 새카맣게
척추신경이 눌려있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네. 그러면요. 사실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릴 수 있는 병이니까 저도 관리 잘해야겠는데요. 이 척추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척추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손대면 계속 손대야 된다. 한번 칼대면 계속 칼대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몸에 칼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칼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 역시 무턱대고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런저런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리고 배변 장애가 오거나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시 질병의 치료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예, 네. 적절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수술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사들도 수술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적게 절개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최소 침습적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그 복부 수술도 사실 그 절개 수술보다는 복강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척추질환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절개하는 현미경 수술에서 복강경과 같이 내시경으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척추질환을 이제는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한다. 맞습니다. 이게 외과 수술도 가능한 최대한 적게 절개를 하는 그런 복강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척추질환 역시 말씀해 주신 내시경 치료라면 뭐 환자들이 부담을 좀 덜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기존에 행해오던 내시경 치료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무려 2003년부터죠, 그때가. 네, 2003년부터 기존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새로운 대안으로 국내 최초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해 오셨습니다. 예,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동안 척추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척추 수술 의사들이 환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작은 상처로 치료를 할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부터 내시경을 척추 질환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예. 처음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저렇게 한 구멍으로 저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 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나왔을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제 모든 수술이, 척추 수술이 내시경 수술로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로는 치료를 해보니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완벽하지 못하고 수술 테크닉이 너무 어려워서 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던 중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척추학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 의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그 당시에 한국으로 도입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하고 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로 인해 이제는 척추 협착증도 절개술이 아니라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으신 경우 수술한 부위는 괜찮으나 수술한 위에 부분이나 아래 부분에 탈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음. 예전에는 광범위 절개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간단하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